버스나 시외버스를 탄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되더라고요. 기차도 그렇지만 버스 탄 건 정말 오랜만에 고속버스를 탄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 히브리어를 좀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만한 과목은 아닙니다. 그냥 언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우선 읽고 쓰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의 앞부분은 아람어로 기록이 됩니다. 아람어라고 하면 지금 그 중동 지역의 글자체 같은데 실상 그렇지는 않고 문자는 히브리어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은 조금 문법이 조금 다른 형태로 기록된 모습으로 있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원어를 갖고 있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원래 나라를 잃어버렸었잖아요. 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0년대 우리가 독립할 때쯤 이스라엘도 그새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새로 현대 히브리어를 할 때 역시 성경을 중심으로 한 모습으로 히브리어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우리로 얘기한다면 기역, 니은 이렇게 쓰면 거기다 알아서 모음을 붙여서 읽어야 되는 그 형태 자체가 그들 나름대로는 그러한 자음 구조라면 그런 모음을 붙인다라고 하는 게 그들은 그게 가능할 텐데 오랜 세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가는 정확하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후대 학자들이 모음 부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그런 모음 부호가 찍혀 있죠. 그러니까 모음 부호지 알파벳 속에는 모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붙여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거나 혹은 TV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얘기할 때 이스라엘 히브리어 글자가 나올 때 역시 모음은 하나도 안 붙어 있고 자음만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짤막한 시간 오늘 할 수 있는 게 얼만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읽고 쓸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절반이고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읽고 쓰는 연습은 오늘 끝내야 되는, 그것만 되면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수업을 할 수 있고, 읽고 쓰는 게 안 되면 어떤 강의를 들어도 도대체 더 이상 무슨 책을 보고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때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읽고 쓰는 일은 오늘 좀 마치는. 근데 한 가지 쓰는 건 좀 못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쓰다기보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쓰는 거는 좀 못 쓸 수 있는데 또 실제로 생활 속에 히브리어를 쓸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히브리어를 쓸 때가 뭐가 있겠어요? 쓸 때는 거의 없겠지만 읽을 수는 있어야 되겠다. 읽는 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모두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이렇게 펴보면 그 페트라 히브리어라고 하는 책을 펴보면 알파벳이 있는데 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하나 둘 셋 넷 5줄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같은 모양인데 머리의 점이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는 게 있죠. 발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알파벳은 같은 알파벳이기 때문에 이거를 둘로 구분 안 하고 하나로 보면 22자입니다. 알파벳 22자. 시편 119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시편 119편이 모두 몇 줄로 되어 있을까요?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22연으로 되어 있는 시집이에요. 시. 모두 22연. 22연. 22연이라는 얘기가 알파벳 숫자가 22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년이 알파벳 숫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년이 8절씩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8절. 두 번째 연은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연. 히브리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 모습으로 되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한 년이 8절씩인데 알파벳 숫자가 22개이기 때문에 176절이 되는 거죠. 자, 히브리어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은 정방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요즘은 애들 쓰지도 않지만 우리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깍두기 공책 썼잖아요. 정방형 문자니까 네모 반듯한 모습에 그려지는 게 정상이고요. 또 우리와 달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중동 지역 문자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갖고 타이핑할 때 문제가 히브리어를 찍을 수 있는데 컴퓨터는 다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순서대로 찍는 게 아니라 거꾸로 찍어 와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찍으면 되는데 이것만큼은 단어가 세자면 앞에서 찍는 게 아니라 뒤에서 거꾸로 찍어 와야 되니까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만들려고 했는데 작업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찍으면 되는데 그게 반대로 찍어야 되고 거기에 모음 부호 일일이 붙여야 되고 그래서 그냥 책을 쓰기로 했는데 그나마 이 책도 지금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학자님 고생해서 하셨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기억해 두십시오. 정방형 문자에서 네모 반듯한 것이 주로 돼요. 정방형 문자입니다. 5페이지에 네모칸 안에 만들어진 모습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는 것.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걸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다른 것 안 갖고 계실 테니까 이거를 그래서 쓰는 연습을 하려고 좀 한 두세 장씩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만들어 왔거든요. 한 30장 만들어 왔으니까 한 서너 장씩 가져도 됩니다. 거기다 이제 쓰는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쓰는 건 좀 천천히 쓸 거고요. 일단 읽는 연습부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읽고 쓰느냐는 뭐 일단 나중에 계산하고요. 자, 자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음. 모음은 모음이 아니라 모음 부호예요. 마소렛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후대에 모음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그러면 사람들한테 잘못 전달될까봐 어떻게 모음 부호를 붙여서 만들어진 모음 부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하고 모음 부호를 붙여서 우리는 읽게 되는 거죠. 자, 알파벳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벳이 자, 첫 번째 보니까 알렙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알렙. 두 번째,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야 됩니다. 4페이지에 있는 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우선 두 번째 글자를 먼저 볼게요. 두 번째 글자를. 이렇게 생겼는데 베이트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파벳이 베이트이라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것의 음가가 비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파벳을 하는 알파벳에서 첫 번째 나는 소리가 그 알파벳의 음가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아라는 모음을 붙이면 뭐라고 읽으면 됩니까? 바라고 읽으면 되고 오라는 모음을 붙이면 오라고 읽으면 보라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도 이걸 뭐라고 보면 됩니까? 이걸 그냥 비로 보자 이거죠. 그냥 비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알파벳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알파벳의 음가를 알기 위한 거니까 알파벳을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알파벳 이름을 아는 거죠. 그렇죠? 이름을 알아서 여기다가 모음을 붙여 나가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은 모든 걸 우리나라 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알파벳을 한번 볼게요. 쓰는 건 나중에 하고요. 우선 읽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알렙. 알렙의 뒤가 F 발음이기 때문에 입술이 닿지 않습니다. 알렙. 알렙. 알렙은 음가가 이게 이응이잖아요. 알렙. 아가 아니라 이응이거든요. 그러니까 묵음해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음만 읽으면 되죠. 모음만 읽고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5페이지에 자음이라고 써져 있는 알렙 밑에는 그냥 콤마처럼 하나 찍혀 있죠. 그렇죠? 알렙 밑에 음가를 이렇게 치워놨거든요.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 나지 않아요. 우선 그렇게만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거, bat. 영어의 비입니다. 영어의 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비읍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기멜. 보통 기가 되거나 끼가 되거나 발음은 끼가 갖고 있지만 어떤 영어 이었을 때 지 발음이에요. 기억. 그렇죠? 기멜. 그다음에 달렛. 이거는 언어기 때문에 입으로 하셔야 돼요. 입으로. 그냥 쓰고 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요. 입으로 해서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 해. 여섯 번째가 바브라고 돼요. 바브. 가로치고 와우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문법책을 전부 다 와우라고 표시했어요. 그 이유가 영어로 썼을 때 꼭대기에 써져 있는 거 WAW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 문법을 공부하거나 과거의 공부가 영어가 아니라 독일, 유럽식 공부거든요. 이걸 만약에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와우가 아니라 바브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 이거는 우 발음하지 않아요. 부 발음해요. 부. 그러니까 두 번째 베이과는 달리 부이 발음해요. 부. 그러니까 바브가 맞죠. 바브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인.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런 거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 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외국어 공부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외국어를 안 보고 우리나라 말을 보면 이것만 보이고 이건 안 보여요. 한글만 보고 이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이거에 음가를 익히려고 하니까 아예 한글은 보지 않아야 돼요.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 기록은 됐지만 이거 안 보고 읽어야 나중에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지 않아야 돼요. 가능하면 안 보고 따라서 하고 눈으로만 보고. 그렇죠?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bet, 기멜, 달렛, 해, 자인. 바브가 빠졌네요. 바브. 그렇죠? 바브. 자인. 바브와 자인은 비슷하게 생겼죠? 예, 모양이 조금만 달라. 쓸 때는 정말 비슷하고 기록됐을 때는 뭐 완벽하게 다릅니다. 위에 7개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줄에 6개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 해하고 닮았는데 두 번째 줄에는 붙었죠. 그렇죠? 첫 번째 줄에 5개는 중간에 떨어졌고 붙었고 그 차이입니다. 발음은 거의 비슷해요. hate, hat. 해하고 햇은 좀 더 강해요. 걸추를 해서 가래 끓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데 우리가 그런 음성까지 쫓아갈 수는 없고요. 그냥 발음만, 그 문자 모습만 hat, TED라고 했는데 TED가 훨씬 좋아요. TED, 요드,
요드, 그 다음에 카프. 카프는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그냥 발음만 기억하십시오. 카프, 카프, 라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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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 맴. 자,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헤트, 테트, 요드, 카프, 라메드, 맴. 예. 그 다음 세 번째 줄입니다. 눈, 눈, 사맥, 사맥, 아인, 아인, 폐, 폐, 차대, 차대. 그 영어의 CH처럼 발음합니다. 차대. cough, cough, cough. 네, 마지막 줄도 읽어볼까요? rash, rash. 그 다음에 똑같이 생겼는데 오른쪽에 머리가 있는 건 아주 쉬운 발음이에요. 쉰. 이건 SH 발음입니다. 쉰. 근데 왼쪽에 점이 있는 거는 그냥 S 발음, 강한 sin. 똑같은데 어디에 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쉬운 발음 쉰, 왼쪽에 점이 있으면 sin. 맨 마지막 단어 타우가 아니라 타브라고. 왜냐하면 이 W를 아까 위에 바브라고 했지 와우라고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이 타우가 아니라 타브라고 발음해요. 타브. 그건 고치시죠. 타우가 아니라 타브라고 발음합니다. 타브. 다른 사람들이 타우라고 했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다 웬만한 문법책이 전부 다 타우라고 기록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발음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발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드, 요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아인, 폐, 차대, 코프, 레이시, 쉰, 신, 타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 일단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소리가 그 알파벳의 음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밑에 있는 걸 한번 보면 알렙은 소리가 나지 않고 그냥 이런 쉼표를 씁니다. 이런 쉼표를. 그 다음 두 번째 베트는 B 발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 기멜 G, 우리나라 말의 기역 발음이고요. 달렛 D. 알파벳만 알면 음가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죠. 알파벳만 기억한다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 H고요. 그 다음 이 W로 있네. W가 아니라 V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브, 바브. V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인, Z고요. 그 다음에 hate, hat, hat. 그것도 hate 되거나 hat. 역시 H 발음인데 똑같은 H가 같기 때문에 이거는 밑에 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똑같은 H인데 좀 더 강한 발음이라는 뜻으로 해와 hate는 그런 차이, 점 하나 준 것 같고 차이를 둔 거야. 이 책 페트라 히브리 성경책에는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테드는 티귿이고요. 그 다음에 요드라고. 요드. 요드는 영어의 Y예요. 이 자체 갖고는 어떤 소리 하나를 내지 못하는데 다른 것과 연결되면 이중 모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하고 Y가 붙으면 요가 될 거고 아하고 붙으면 야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단어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카프. 카프는 K입니다. 기억인데 그 옆에 KH로 된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발음 K로 생각하면 됩니다. 라메드, 영어의 L 발음이고요. 그 다음 맴, 눈. 그러니까 세계 가장 공통 언어가 뭐냐면 이 M이래요. M. 무. 이 무의 가장 중요한 게 엄마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에는 어느 나라만이나 전부 다 이 미음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에도 영어에도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하다못해 히브리어에도
엄마에는 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계 공통어예요. 무 이 발음. 맴입니다. 맴. 맴은 그냥 영어의 M이고요. 눈, 니은입니다. 눈. 그 다음에 싸맥, S입니다. 싸맥. 그 다음에 아인이거든요. 아인. 이것도 요도 이음으로 시작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또 소리를 내지 않고 쉼표를 바깥쪽으로 표시한 거예요. 음가를 표시할 때 한 건데 여러분한테 음가를 쓰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이 책에서 보여주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캅, 그다음에 아인 했죠. 아인. 그 다음에 밑에 줄 페, 영어의 피고요. 차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치읓이에요. 차디. 차디는 치읓 발음하면 돼요. 코프, 레이시. 그러니까 똑같은 리을인데 라메드는 L이고요. 레이시는 R 발음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쓰면 똑같은 L이죠. 라메드도 리을이고 레이시도 리을이고 근데 라메드는 L이고 레이시는 R이고 그 다음에 쉰 이거는 발음교로 따지면 이렇게 쓰면 되죠. 쉰 그 다음에 왼쪽에 점이 있으면 sin입니다. 강한 그냥 S 발음이에요. sin. 그 다음에 타브 역시 T입니다. 자, 음가는 알파벳만 읽으면 되는 거죠. 알파벳만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파벳보다 쓰는 거 좀 이따 할게요. 우선 모음을 알아갖고 단어를 보면서 익히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7페이지를 보시죠. 7페이지에 모음 부호를 지금은 쓰는 연습은 좀 이따 하고요. 예? 테드하고 똑같은 T예요. 예. 근데 뭐 우리나라 말로 쓰거나 영어로 쓸 때고 그 사람네들은 발음이 어쨌든 혀 위치가 조금 다르대요. 그걸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뭐 또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를 회화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 성경책에 있는 걸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차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어느 모음이든 아, 에, 이, 오, 우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만 있는 독특한 모음이 의예요. 의. 어느 나라에도 의라는 모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록하지 못할 말이 하나도 없죠. 근데 모음은 아에, 이, 오, 밖에 없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는 모음이 문자가 아니라 모음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음하기 위해서 붙여진 거지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쓰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우선 아라는 모음에는 무슨 단모음과 장모음이 있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요. 줄로 되어 있는 거는 아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모음은 네모로 되어 있는 이것이 히브리어 지금 알파벳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대부분 알파벳 밑에 모음 부호가 붙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아예요. 예? 아니면 이렇게 붙어도 아죠. 그렇죠? 이렇게 줄로 되어 있으면 아라고 기억해. 이 알파벳의 이름이 뭐냐는 아니 모음 부호의 이름은 일단 두 개 치고 모음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읽겠습니까? 이건 소리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음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아예요. 아. 그렇죠? 이 아예요. 아. 되겠습니까? 요것은 베이시였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파가 되는 파. 자, 이게 끼메리였어요. 귀요. 붙으면 가. 그렇죠? 디귿달렛이었거든요. 붙으면 다. 그렇죠? 그럼 여기다 한 번 더 붙여볼까요? 아, 다. 이게 미음이거든요.
읽어보세요. 아담. 이게 아담이에요. 아담. 히브리어가 그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읽는 자체는. 그렇죠? 일단 뭐만 알면 되겠습니까? 알파벳만 읽으면 되겠죠? 근데 알파벳 자체를 읽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이건 소리 안 나고, 이거는 뭐고? 디귿이고, 이건 미음이든. 그렇죠? 네,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아담. 네? 물론 이제 좀 더 복잡한 게 있어요. 똑같은 요건데 아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그건 놔두고 일단 줄로 되어 있는 건 아입니다. 단모음은 하나로 되어 있고요. 장모음은 좀 길어요. 짧고 길고. 자, 점이 두 개 있으면 에요. 혹은 세 개 있어도 에요. 우선은 염두에 이는 점이 하나 있으면 이예요.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죠. 자, 점이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이. 점이 하나 있으면 무조건 이예요. 점이 두 개 있으면 에. 점이 세 개 있어도 에요. 그렇죠? 이것보다 쉬운 방법은 없어요. 여기 뭐라고 썼든 상관없이 줄로 돼 있으면 아예요. 그렇죠? 줄로 돼 있으면 아예요. 점이 두 개나 세 개 있으면 에요. 장모음, 다음모음 이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 읽는 게 중요하니까. 점이 하나 있으면 뭐라고요? 이예요. 이. 점 하나 있으면 이. 점 하나 있으면 이. 이건 뭐 그리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알파벳 왼쪽에 왼쪽 머리에 점이 있으면 오예요. 아까 신하고 달리 이렇게 점이 있으면 오해. 신은 원래 신내 머리가 달려있는 알파벳 모양이고 그게 아니라 알파벳에 왼쪽에 점이 찍혀 있다면 오예요. 왼쪽에 점이 머리 위에 점이 있으면. 그렇죠? 이런 뭐 점은 하나 나는데 밑에가 아니라 점이 머리 위에서 대부분은 다 어디에 있는 게 원칙인데 아래 알파벳 밑에 찍히는 게 정상인데 왼쪽 머리에 점이 찍혀 있으면 오예요. 또 하나는 바브가 쓰고 바브 머리 위에 점이 찍히면 오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브는 발음하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바브는 발음하지 않고 이거 자체를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오라고 발음한다. 요렇게 하나 써볼까요? 이게 끝에서 세 번째, 신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번째 글자네요. 레이시 알 발음이거든요. 읽어보시죠 한번. 소리 안 나잖아요. 오르, 오르. 이게 빛이라는 단어예요. 빛, 오르. 오르인데 보통 알 발음을 발음 붙이지 않고 우리나라말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죠. 그렇죠? L 발음은 뒤에 붙이는 게 난데 R 발음은 안 붙여서 L과 R을 구별하는 게 좋아서 그래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O는 바브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머리에 점이 있어요. 머리에 점이. 그렇죠? 머리에 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브 위에 점이 있는 게 정상인데 이 경우는 뭐가 바브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원래 오라는 모음이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바브는 빠지고 뭐만 점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우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브 가슴에 점이 있어요. 바브 가슴에. 바브의 가운데 점이. 이때는 그러니까 이 두 번 쓰는 것. 요때와 요때는 자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요때 모음으로 쓰여지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어요. 요거와 요거는 이제는 바브는 모음으로 오나 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를 나타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점 세 개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 모음이에요. 아까
이것도 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중에 언제 오가 쓰는지 모르지만 오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왼쪽 머리에 점이 있든지 바브 위에 점이 있든지 이렇게 생겼을 때 오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우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는 가로로 이게 세로로 점이 3개 찍혀 있든지 아니면 바브 가슴에 점이 있든지. 예. 그러니까 아까 요게 R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고요? O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 문장 그 모음 부호 갖고는 알 수 없고 단어 모양에 장모음이면은 A고 단모음이면 O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헷갈릴까봐 지금 이건 얘기 안 하는 게 일단은 나아요. 무조건 일단은 뭐로 보자? A로 보자. 가끔 A가 아니라 뭐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O로 읽을 수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O로 생각하면 헷갈리는데 무조건 일단 A로 읽자. 그렇죠? 그리고 이걸 우리끼리는 A로 읽는다고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걸 시부리 사람한테는 얘기하면 큰 차이 나겠죠. 우리는 이걸 R을 O로 읽었다거나 O를 R로 읽었다고 우리가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어를 보고 단어 뜻을 썼으니까. 근데 그건 구별하면 되니까요. 요렇게만 일단 염두에 두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줄로 되어 있으면 A입니다. 장모음, 단모음 일단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줄로 되어 있으면. 점이 2개나 점이 3개면 에입니다. 점이 하나면 이이고요. 그 다음 어쨌든 머리에 점이 있으면 오입니다. 머리에 점이 있으면. 바보 위에 점이 있든지 아니면 단어 왼쪽에 점이 있든지 오입니다. 그 다음에 점이 3개가 사선으로 찍혀 있든지 바보 가슴에 점이 있으면 우라고 발음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7페이지에 있는 모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반모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말고 반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점이 하나인데 이 다음에 이렇게 요두가 나오는 경우 이때도 합쳐갖고 그냥 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지금 설명할 필요 없고요. 단어를 만들면서 설명할게요. 점 2개 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에 요두가 나왔는데 이것도 발음 안 하고 그냥 합쳐서 그냥 에라고 발음합니다. 그것이 여기 7쪽에 나와 있는 표시예요. 7쪽에 2급을 보세요. 2급. 2급의 장에 보면 점 2개가 있고 옆에 요두가 하나 찍혔잖아요. 그냥 에라고 발음하는 거고요. 이도 역시 요두 옆에 점이 있고 있는데도 그냥 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7페이지 밑에 이제는 모음 기호에 그래도 이름을 좀 한번 보죠. 이름을 써 있으니까. 자, 이것을 파다, 카메츠, 네? 이렇게 읽었어요. 카메츠. 그 다음에 점 3개가 세골. 세골이라는 말은 많이 쓸 거예요. 세골. 그 다음 체레. 이것도 역시 파다라고 썼을 때 이 파, 이 아라는 얘기예요. 이 카메트라고 했으면 이 아, 세골의 에, 체레의 에. 천상 그 첫 번째 쓰였던 모음이 그 모음 기호의 이름이에요. 세레. 그 다음에 체레 요두라고 돼 있잖아요. 체레 다음에 요두가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 점 하나가 시렉. 그 다음에 실행요도 말고요. 점 3개 옆으로 근 것 키부츠. 그 다음에 바브 옆에 점 있는 게 슈렉. 그 다음 카메츠인데 아까 이게 오 발음할 때는 카메츠 핫투비라고 그래요. 핫투브는 짧다는 얘기예요. 카메츠인데 짧은 카메츠. 그러니까 아라고 발음 안 하고 오라고 발음한다. 나중에 실제로 쓸 때 알려줄게요. 머리에 점이 있어서 오 발음하는 걸 호렘이라고
다음에 바브 위에 점이 있기 때문에 홀렘 바브라고 한다. 이거는 뭐 이 이름을 알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단어를 한번 만들어 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읽는 연습을 하는 게 100번 좋을 테니까요. 자, 9쪽을 보겠습니다. 9쪽. 진짜 잘 넘어간다. 이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앉으셨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알파벳 음가를 다 모르니까. 그렇죠? 가능하면 두 분, 세 분이 같이 좀. 그래서 한 분은 구쪽을 펴놓고 또 한 분은 음가가 되어 있는 부분을 펴놓고 아니면 책을 좀 하나 좀 더 혼자 앉으신 분은 책을 하나 더 있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지금 읽을 수가 있으니까 9쪽과 5쪽을 같이 펴놓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 보기 좀 불편하니까 거기 있는 게 있나요? 야, 그러면 되겠네요. 네, 책 두 개를 가지고 예, 이 책의 1쪽 이 책의 1쪽을 펴놓고요. 이 책의 1쪽을 펴는데 이 책에도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알파벳의 맨 첫 번째 줄, 맨 끝에 유두라고 됐잖아요. 유두가 아니었잖아요. 요두요. 발음이 잘 미스프린팅 한 거예요. 처음부터 유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책에도 역시 와우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와우가 아니라 우리 바브라고 한 걸 바브 그렇게 두 개는 봤고요. 맨 밑에 타우가 아니라 타브라고 발음하죠. 타브. 그리고 나머지는 뭐 기록하거나 이런 거에 조금 차이니까요.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펴놓고 이제 9쪽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되겠죠? 자, 뭐 서두를 필요 없고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언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과 입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말하지 않고는 이거 기억해서 머리에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입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입으로. 그렇죠? 자, 1번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모음은 생각하지 말고요. 알파벳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리 안 나죠? 두 번째 거 요두잖아요. 요거 하나 이제는 뭐 분명하게 알지 않겠어요? 히브리 문자 요거는 뭐다? 요두입니다. 요두. 영어의 Y 발음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 글자 뭐라고요? 오른쪽에 점이 있어서 이런 쉬 발음이 쉬. 그러면 알레 밑에 점 하나니까 뭐라고 발음한다고요? 이였죠. 점 하나 이. 근데 이 점하고 요두가 붙어서 뭐라고 발음합니까? 그냥 이라고 발음합니다. 모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알렙은 소리 안 나니까 뭐라고 발음합니까? 이. 그 다음에 쉬. 그쵸? 이게 왼쪽에 점이 있기 때문에 쉬라고 발음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렙은 소리 안 나니까 모음만 읽어보면 모음이 뭡니까? 이니까 이. 그 다음에 뭐? 쉬. 이쉬예요. 이쉬. 그쵸? 한번 해볼까요? 이쉬. 예. 다시 표현하지만 못 읽어도 좋은데 우리나라 말로 쓰지 마세요. 옆에다가 이시를 쓰면 아까도 했지만 히브리어는 안 보고 뭐만 본다고요? 한글밖에 안 보여요. 그럼 백날 공부해도 한글이 없는 책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때 만약에 써서 공부하면 내 책 갖고 공부하는데 다른 책 주면 못 봐요. 왜? 내 책에 뭐가 있어서 써지고 다른 책은 없잖아. 히브리어는 아예 처음부터 안 봐요. 그러니까 아예 못 읽어도 괜찮으니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읽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죠. 우선 모음은 어렵지 않으니까 볼 수 있죠. 점 하나. 두 번째 2번 한번 보시면 모음이 뭡니까? 줄로 돼서 뭐라고요? 모음만 보자고요. 모음만. 아예요. 아. 근데 요두도 역시 Y 밑에 아니까 뭐 크게 아가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야죠. 이해하시겠어요?
요드가 Y이기 때문에 모음을 더 이중모음처럼 쓰면 되니까 아가 아니라 야가 된 거예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 디귿이거든. 디귿. 그쵸? 옆에 갖고 있는 알파벳에서 확인해. 달렛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디귿이요. 디귿. 달렛이 아니라 은가가 디귿이잖아. 은가만 뜨면 돼요. 다다 아니야. 디귿이에요. 디귿. 모음은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요? 야드. 모음이 없으면 우리는 을을 붙이면 돼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독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음은 있는데 모음이 없으면 어떡한다? 을을 붙이는 거죠. 점이 있고 없는 거 일단 나중에 계산할게요. 점이 있든 없든 발음은 표시는 같이 할 수 있어요. 점이 있으면 조금 연하게 발음하고요. 점이 없으면 더 강하게 발음하는 그런. 우선 우리나라 말 은가는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 은가는 발음은 좀 다를 수 있네요. 야드. 그렇죠? 야드. 세 번째 건 아까 한번 읽어봤던 거죠. 모음 두 개는 다 뭡니까? 모음만 보죠. 둘 다 줄로 되어 있으니까 아입니다. 그렇죠? 아. 알렛 밑에 아니까 그냥 아죠. 그 다음 딸렛 밑에 아니까 다고. 맨 밑에 게 뭐네요. 그래서 아다며. 하나 이제 거기서 설명을 할게요. 원래 맴이 이런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완전히 내 몸 맞뜻하잖아요. 이걸 꼬리형이라고 해요. 맴이 단어 마지막에 올 때는 이렇게 꼬리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꼬리형으로 바뀐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자, 다시 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4페이지에 보면 카프, 두 번째 줄에 카프, 맴, 세 번째 줄에 눈, 페, 차디. 이 다섯 글자는 두 개씩 붙어 있죠. 첫 번째 게 원래 모양이고요. 두 번째 게 뭐라고요? 꼬리형이에요. 단어 끝에 올 때는 모양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단어 끝에 올 때 모양이 바뀌어요. 헬라어에는 단어 끝에 오면 꼬리형으로 바뀌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헬라어에는 시그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헬라어의 시그마가. 근데 헬라어의 시그마가 단어 끝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토스 할 때 이 앞에 이게 똑같은 시그마예요. 근데 원래 단어의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는데 단어 끝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꼬리형이 헬라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에는 꼬리형이 5개가 있어요. 맴은 꼬리형이나 이거나 뭐 건 비슷하니까 뭐 차이가 얼마 없죠. 근데 다른 것들은 차이가 좀 많아요. 쉽게 생각하면 꼬리형은 이걸 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부러진 걸 피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펜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꼬리형은 원 단어 모양을 이렇게 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뭐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줄 다시 이제 9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하고 쓰는 연습은 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지금은 모음만 먼저 보겠습니다. 모음. 우선 맨 앞에 있는 거 놔두고 가운데 바브 옆에 점 있잖아요. 그렇죠? 우라고 하는 모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에 뒤에 있는 자음은 싸맥이라는 시옷이에요. 발음해 보십시오. 수스죠. 수스. 그렇죠? 수스. 되겠어요? 자, 그러면 5번은 한번 만들어서 읽어보시죠. 5번은. 아예 미음이죠. 그러니까 암. 그 다음 6번은 점 2개니까 애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리을이니까 레, 그 다음에 부, 레부. 그냥 받침으로 붙이지 말고요.
자음에 모음이 없으면 을을 집어넣는 게 일단은 편해요. 왜냐하면 랩이라고 발음했을 때 틀린 건 아닌데 우리나라 말 랩이라고 했을 때 뒤에 붙은 게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비읍인지 피읍인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을을 붙이면 뒤가 뭘 붙였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그걸 다 알아들어도 우리는 받침을 붙여놓고 나면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이 전혀 그걸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을을 붙이는 게 일단 편해요. 보기가 듣기가 좋고. 세 번째 줄입니다. 7번. 이제는 점 하나하고 요두가 2라는 것 보셨죠? 같은 게 몇 번 나왔으니까 아이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이 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진 것 R 발음입니다. R, 레이시, 그렇죠? 이르, 이르, 그렇죠? 이르가 되겠죠. 이르. 8번. 자음하고 모음을 같이 붙여서 읽어보죠. 다죠, 다. 그렇죠? 다. 그 다음 바르, 다바르, 다바르, 다바르. 9번. 마, 바부 위에 점이 있으면 오라고 했습니다. 오. 콤. 그러니까 미음하고 맴하고 누는 으라고 붙일 필요가 없죠. 그냥 받침을 줘버리면 돼요. 마, 콤. 그렇게 되죠. 마, 콤. 10번은 여러분 잘 아는 단어거든요. 쉰의 아가 있으니까 샤, 샤, 샤. 그 다음 모음이 오죠. 바부에 점이 있으니까 리을 오 미음이니까 롬. 그럼 뭐가 됩니까? 샤롬이잖아요. 근데 L 발음은 발음을 두 번 해야 돼요. 한 번은 받침을 주고 초성을 발음하고 샤롬이 아니라 샬롬이 된 거예요. 그게 R과 L의 차이예요. 레이시는 발음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라멕은 발음을 두 번 해요. 맨 처음 시작하거나 끝날 때는 아니지만 중간에 있을 때는 앞에 부분에 받침을 주고 다시 초성으로 불러줘서 샤롬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발음해요. 샬롬, 샬롬. 왜 예루살렘이겠어요? 예루살렘의 앞에 예루샬라임이거든요. 원 히브리 발음대로 한다면 예루살렘에 다 빼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 이 샬롬이 변화된 단어죠. 샬롬이 변화돼서 만들어진 단어가 예루살렘이에요. 11번. 반쪽밖에처럼 안 보이는 게 눈입니다. 눈. 그냥 독특하죠.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절반밖에 안 돼요. 히브리 단어가 내용 반듯했는데 키메라고 눈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이니까 밑에 뭐가 되고요? 나. 그 다음 비읍이죠? 점 하나니까 뭐가 되고요? 이. 맨 끝에 알렙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나비죠. 나비. 이게 선지자예요. 나비.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일단 히브리어 읽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뭐만 알면 되겠습니까? 알파벳만 익히면 되겠죠. 알파벳 익히는 중요한 방법은 일단 자꾸 읽는 거예요. 읽는데 어떻게 읽는다고요? 눈으로 보고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알파벳 모양을 익혀야 되니까. 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아마 쓰라고 그러면 무지무지 시간 걸릴 거거든요. 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니까. 그려야 되니까. 그리고 주면 어디서부터 쓸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는데 쓰라면 이렇게 써나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써나가요. 이건 뭐 말 안 하면 뭐 백발백중입니다. 이렇게 써나가게 돼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어요. 다시
7쪽에 가면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요. 반모음. 그 책은 여태까지 손대지 않았거든요. 반모음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할게요. 자음은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 자음 모음이 붙어가고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모음이 없는 자음이 존재한다면 반모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원래 반모음은 모음은 안 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소리를 전혀 안 내야 되잖아. 모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네들은 반모음인데도 소리를 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모음이 없다라고 해서 표시한 것이 점 아래 위로 찍은 이런 점이에요. 이걸 쉐바라고 그래요. 원래 쉐바는 그러니까 이 자음에는 뭐가? 모음이 없습니다라는 뜻으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쉐바 자체가 두 가지 있어요. 소리 내지 않는 쉐바가 있어요. 소리 내지 않으니까 무음 쉐바. 소리를 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유음 쉐바가 돼요. 쉐바가 두 개가 겹칠 수가 있어요. 알파벳 밑에 쉐바가 두 개가 겹치면 첫 번째 쉐바는 소리를 내지 않고 두 번째 쉐바는 소리를 내요. 무음 쉐바고 유음 쉐바가 되죠. 어떻게 쓰는지는 뭐 만약에 소리를 낸다면 아주 약한 에 발음을 내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단어 끝에 만약에 쉐바가 붙었다면 아무 소리 안 내도 되는데 단어 시작하는데 쉐바가 붙었다면 소리 안 내고 읽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음만 읽고 우리나라 말에는 뭐가 있으니까 가능했습니까? 의가 있으니까 자음이 모음이 없어도 우리나라 말은 읽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의라는 모음 붙이면 되는데 딴 데는 의가 없으니까 이걸 읽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맨 시작을 이렇게 시작했다면 이걸 뭐라고 읽느냐 말이에요. 무만 발음하고 모음 안 붙이니까. 근데 이거는 단어 구성상 모는 없다고요? 모음은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는 뭐라고 발음한다? 약한 에 발음을 하는 거예요. 매라고 이 발음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어 두 개 두 번째 발음에 붙였다면 이 단어를 앞에 단어에 그냥 받침으로 주고 소리 내지 말라는 뜻이 된 거죠. 근데 또 있다면 음절이 끝나고 새로운 음절이 시작되니까 이건 뭐라고 발음하고 에라고 발음하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에 발음이죠. 원래 모음 에 발음이고 이거는 아래 밑에 있을 때는 원래는 발음이 없는 거야. 아예 모음이 없는 자음이라는 뜻이에요. 모음이 없는 자음이다. 그런데 읽을 때는 안 읽을 수가 없을 때는 약한 에 발음을 하고 없을 때는 소리 안 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단어를 만들어 놓고 나면 조금 설명이 돼요. 다시 한번 9쪽에 이게 나온 게 있어요. 9쪽에 31번. 31번. 쉐바로 시작되거든요. 쉐바로 시작되면 원래는 모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발음한다? 약간 에 발음해서 매라고 발음. 매 오드가 되겠죠. 그렇죠? 매오드. 자, 그렇다면 31번의 단어는 몇 음절 단어겠습니까? 음절이라는 건 모음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발음은 매오드 두 음절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매는 모음이 아니니까 원음절, 한 음절이죠. 한 음절. 이해하시겠어요? 자, 좀 더 올라가도 있어요. 13번. 역시 쉐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쉐바가 시작되고 13번의 모음은 이라는 모음 하나밖에 없죠. 자음은 4개나 되는데 자음은 하나, 둘, 셋, 4개나 되는데 모음은 하나밖에 없잖아. 이.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한음절 단어입니다. 뭐라고 읽을까요? 베릿.
very. 그죠? very. 되겠어요? very. 자, 쉐바는 뭐라고요? 모음이 아닙니다. 즉, 이 알파벳에는, 이 자음에는 모음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소리를 내서 읽을 때 에라고 발음하고 소리 안 날 땐 그냥 안 낸답니다. 이건 모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요. 이걸 단순 쉐바라고 그래요. 그냥 간단한 쉐바 모양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거랑 합쳐질 수가 있어요. 이쪽이군요. 그 옆에 걸 한번 보면 다시 쉐바의 모습에 세 가지가 더 있어서 파탁과 쉐바가 합쳐지고 세골과 쉐바가 합쳐지고 카메츠 하뜻과 쉐바가 합쳐진 이렇게 합성 쉐바라고 해서 쉐바와 모음이 합쳐져서 이것도 발음하기 편하라고 붙은 것뿐이에요. 요거는 아라고 읽고요. 요거는 에라고 읽고요. 요거는 오라고 읽습니다. 일단은 모음은 아니지만 이건 발음을 그렇게 해요. 한번 단어를 하나 써볼게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점이 하여튼 무조건 많으면 뭐라고 읽으면 되겠습니까?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에라고 읽으면 돼요. 그렇죠?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에라고 읽으면 에잖아요. 이게 리을이니까 받침을 먼저 줘야 돼요. L. 머리에 점 있으니까 O입니다. 로. 점 하나 있으니까 E. H의 미음이니까 힘. 이게 L로 힘입니다. 몇 음절 단어일까요? L로 힘 3음절이 아니고요. 쉐바는 음절 구성을 못합니다. 모음이 아니니까 발음만 하라고 편하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로 힘 2음절이에요. 2음절. 엘로힘. 발음은 엘로힘이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그냥 쉐바 하나만, 없을 때 쉐바 하나만 붙이면 되는데, 근데 쉐바를 붙이지 못하는 자음이 생겼어요. 그 자음은 이런 쉐바를 붙일 수 없다라고 해갖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런 합성 쉐바예요. 그게 몇 단어가 있어요. 자, 5쪽에 보면요. 5쪽에 위에 4번을 한번 보죠. 위에 4번. 거기 5문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읽겠습니다. 알렙, 아인, 해, 헷, 레이시. 요 5문자를 후음 문자라고 한다. 걸추를 해서요. 아주 거칠어요. 정말 그 사람들 말 들으면 가래 끓는 소리를 내요. 알렙, 아인, 해, 하잇, 레이시. 하여튼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해요. 이런 문자를 후음 문자, 목소리, 목 뒤에서 내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4글자 가운데 레위시를 뺀 나머지 후음 문자는 쉐바를 쓸 수가 없어요. 쉐바를 쓸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저런 합성 쉐바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만드냐보다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단어만 볼 거니까 어떻게 만드냐는 볼 필요 없어요. 만들어진 단어만 볼 거니까. 그렇죠? 다시 이것도 쉐바인데 알렙 때문에 일반 쉐바가 못 오고 합성 쉐바가 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변화표상은 문제가 되지만 읽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이것도 역시 앞에 쉐바가 있든 없든 이거가 뭐니까? 아잖아요. 그래서 아가 된 거고요. 요거는 애니까 됐어요. 이걸 왜 오라고 하냐면 짧은 거거든요. 이게 짧으면 무슨 소리 났으니까? 오 소리 났으니까 이거 오라고 있는 거예요.
저놈은 이제 전부 다 한 거예요. 모음 부호는 전부 다 했어요. 이제 뭐만 익히면 되겠습니까? 자음만 잘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에 22달 다 못 익히니까 한 10자만 익혀놓으면 10자만 안 보고도 읽을 수 있다면 나머지 열 몇 자는 그때그때마다 보면서 익혀요. 한 번에 22자를 다 익혀서 못 읽는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보니까 알파벳 몇 개만 갖고도 단어가 쭉 만들어진 거 많았잖아요. 자주 나오는 단어를 익히면 이건 안 봐도 되는 거고, 잘 모르겠는 단어 한 10단어만 서브로트해서 읽히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22자 다 못 익혀도 이제는 보면 아는 단어 몇 개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단어를 익히면 됩니다. 그렇죠? 잠깐 좀 쉬었다가 할까요?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읽고 쓰는 연습을 오전에 한번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죠.